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대한전기협회 정책협력팀장 진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좀 위중한 시기인데도 직접 현장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유튜브로 본 설명회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명회는 K-RE100 활성화를 위해서 그 이행수단 중 하나인 제3자 PPA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설명회에는 총 3분의 강사님이 나오셔서 K-RE100에 대한 개요와 국내외 현황, 또 제3자 PPA에 대한 지원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K-RE100 개요와 국내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도원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있는 김도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전력정책연구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번에 메인 발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번에 일단 K-RE100에 대한 개요나 그런 현황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어떤 정책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수단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아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이 목차는 일단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어떤 몇 가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설명드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실무적인 부분들은 아마 한전이나 협회에서 많이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정책 동향입니다. 저희 다 아시다시피 이런 세계적인 추세이죠. 그래서 화석연료 중심의 전원 믹스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는 에너지 전환은 그런 트렌드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석탄이나 원자력, 전통적인 발전원들이 그 비중이 점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서 뉴클리어라든지 유류, 가스, 코얼 이런 석탄 같은 것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제 이 미래는 이제 전망치인데, 이런 석탄이나 이런 가스는 어느 정도 유지는 되지만 오일이라든지 이런 화석연료가 점점 줄어들고 재생에너지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황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것도 있지만, 요즘 들어서는 이제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경험한 많은 국가들이 이를 토대로, 그러니까 어떤 옛날에 공황을 극복하는 뉴딜처럼 그린 뉴딜로 새로운 정책 컨셉 관점에서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산업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EU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선진국들이 녹색 분류 체계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텍사노미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K 텍사노미도 했는데요. 이것들이 환경 친화적인 경제 활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런 분류 체계에 따라서 자금 유입에 대한 통제를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텍사노미가 특정 기술이 친환경 기술이 포함되는지를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향후 금융권의 투자 우선 사업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것이고, 그래서 ESG 경영을 준비하는 기업이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도 최근에는 네덜란드 연기금이 이런 ESG 경영에 대한 실질적으로 어떤 고려를 하고 있는지 서한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ESG 경영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에 뒤처질 수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련의 국가 계획들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2040년까지
현재는 발전량 비중이 거의 5%, 6%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는 30에서 35%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최근에는 탄소 중립 선언을 했고, 탄소 중립 선언이라는 것은 이제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2030년까지 우리 국가는 어느 정도로 탄소를 줄이겠다. 이런 계획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는 이러한 각각의 목표치들을 어떤 식으로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혁신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전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런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리백 배경을 보시면 이러한 정책 속에서 사실은 전 세계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점차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RE100, Renewable Energy 100%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래서 2021년 10월 기준으로 구글이나 애플, 그리고 GM, 나이키 등 340개 글로벌 기업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캠페인이 뭐가 중요하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구글이나 애플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달성을 이미 했고요. 그래서 이미 마친 상태에서 이제 공급망에 있는 기업들에게까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18년 기사와 20년 기사인데요. 18년에는 애플은 SK 하이닉스에다가 지금 생산하는 반도체를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생산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용을 요구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BMW사는 LG화학에다가 지금 만드는 배터리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도 애플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애플 코리아에서 삼성도 리뉴얼 에너지를 사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산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압박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인증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리백을 달성할 수 있는지 실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형 아리백이라는 것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령 아리백 이행을 위한 결국 배경은 아리백 이행을 위한 법령 정비, 시스템 구축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 이전에도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은 했지만 이번 K-아리백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정책 컨셉트로 좀 히트를 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했고 우리나라는 좀 더 나가서 그냥 기업들,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공공기관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좀 더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참여 대상이 한국형 아리백의 참여 대상은 산업용 일반용 전기 소비자들이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하고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고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 이런 글로벌 아리백 캠페인 기준과 동일하고요. 이행수단은 5가지가 있는데 이것 또한 녹색 프리미엄, 인증서 구매, 제3자 PPA, 지분 참여 자체 건설이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더 드리고요. 그래서 지원 방안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그 관련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체계를 보시면 먼저 기업 입장에서 참여를 한다면 아리백 이행 수단은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고 이 5가지 운영 서포트해주는 기관들이 있고 이 기관들의 방침에 따라서 만약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에너지공단을 통하고요. 그래서 이 글로벌 아리백 인증을 해주는 곳은 CDP위원회이기 때문에 에너지공단을 통해서 인증한 재생에너지는 이 CDP위원회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아리백을 달성을 못했는데 이제 대기업에게 열어준 것 동시에 우리나라 모든 기업도 아리백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아리백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글로벌 아리백,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기업이
가입하는 이 해외 아리백이고요. 여기서는 정의는 기업이 필요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아리백 가입 기준은 결국에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글로벌 아리백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인지도가 있으며 신뢰받는 브랜드, 메이저 다국적 기업을 뜻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폴춘 1000대 기업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전력 사용량이 100기가와트 이상이거나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10월 기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40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있고요.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2019년에 자료가 좀 많아서 그런데 계속 넘어가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통 2019년 기준으로 한 200개, 190개 정도 기업들이 있었는데, 이 기업들이 벌써 41%, 평균적으로 41%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부터 조달을 했고요. 그 중에 65개는 90% 이상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리백은 많이 진행되었고, 해외에서는 벌써 달성한 기업들이 많아서 멤버십을 점점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후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좀 더 진입이 어렵게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은 공급망에도 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무역 장벽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백 회원사의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여기서 공급자와의 계약이라든지 PPA를 통해서 하거나, 뭐 물론 가장 많은 것은 인증서 구매인데, 사실은 이 인증서 구매는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많이 하기는 사실상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외에 나머지 계약을 통한 구매가 50%가 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아리백은 수단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제 챕터 3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설명을 드리면, 녹색 프리미엄은 말 그대로 프리미엄을 얹어서 지금 사용하는 전기 가격에, 전기 요금에다가 플러스 알파의 녹색 프리미엄을 얻는 거고요. 그래서 그만큼의 가격에 대해서 나는 재생에너지로 발전을 했다, 사용을 했다, 뭐 발전은 아니고 사용을 했다는 그런 인증을 받는 것이고요. REC 구매는 우리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를 발전함으로써 얻게 되는 어떤 인증서가 있는데, 그 인증서를 그 발전사에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매하는 방식이고, 제3자 PPA는 결국에는 한전을 끼고서 거래를 하는 것이지만, 결국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이제 기업이 계약을 맺고, 너네가 발전하는 재생에너지에 항상 20년은 나한테 줘, 이런 계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한전을 껴야 되는 어떤 상황 때문에 이제 제3자 PPA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분 참여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여기에 지분을 얼만큼 투자하고 어떤 새로운 계약을 맡게 되는 겁니다. 내가 20% 투자를 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 중에서 10%는 나한테 줘, 이런 계약을 맺게 되는 거고요. 자체 건설은 뭐 공장의 지붕 태양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체 손해 전력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체 건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를 보시면 목표는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아리백과 K 아리백 목표는 같고요. 그리고 그런데 차이점은 현재는 중간 이행 계획을 내야 됩니다. 글로벌 아리백에서는. 그래서 2030년까지는 60%, 40%는 자기 전력 사용량의 90%를 충족시켜야 되고요. 매년 목표 달성 여부를 보고하게 됩니다. K 아리백은 현재는 없고요. 그리고 참여 대상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름을 알 수 있고, 에너지원은 같고, 이행 수단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아리백도 마찬가지로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캠페인이고요. 그러나 이 기존 가입 기업들의 멤버십 기준을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 어떤 우리나라 국내 수출 기업의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K 아리백도 당연히 강제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아리백 참여 현황을 보면, 여기서는 글로벌 아리백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14개 기업이 아리백 이니셔티브에 가입하였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이 있다는 그런 기업들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은 2050년까지 달성 로드맵을 작성하고 매년 재생에너지 조달 전략과 진행 상황을 보고합니다. 국내 공공기관과 국내 기업의 KR200은 참여율이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금 대기업 30개가 참여하고 있지만 전체의 1%로 보이고요. 그리고 중견기업은 0.13%, 중소기업 4개, 그리고 공공기관은 대략 5%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 RE100 참여는 이렇게 산단을 구성해서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이런 그 산단을 구성하고 현재 새만금 스마트 그린 산단이라는 것은 각각의 지금 조성 중인 산단이고요. 그래서 각 구역에 일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구역을 나눠 놓고 여기에 입주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를 공급받고 이것을 RE100 산단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당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개별 기업 입주 공간과 나머지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등등 이렇게 구역을 나눠 놓고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아서 RE100 달성을 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안산시는 이미 많이 알려진 반월산단, 이런 시화산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조성 중인 산단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이 산단에다가 이걸 RE100 산단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겠다는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산단의 가입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사의 어떤 파이를 키운다는 의미죠. 예를 들면 안산시는 안산시 전체 전력 사용량의 70%를 거의 산단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재생에너지를 만약에 구매를 할 수 있다 해 간다면 필요한 재생에너지는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발전 사업자들도 여기에서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행수단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녹색 프리미엄. 그래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는 한정과 기업의 이제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판매했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납부하게 되고 이 프리미엄을 납부하면 이 양만큼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아진 프리미엄은 또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위해서 투자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프리미엄이라는 값이 정해진 값은 아니기 때문에 경매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총 물량이 이만큼이었는데 여기에 7%만 낙찰이 됐고 평균 낙찰가는 하한가에 가까운 14.6원 정도가 됩니다. 킬로와트아워당. 그래서 아직은 조금 많이 활성화된 시장은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나중에는 물량 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가격 변화가 일어나면 이 변동성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을 또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REC 구매인데요. 이 REC는 말씀드렸다시피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를 발전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그 인증서만 이제 기업에게 파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전력도 같이 팔 수도 있는데 그 계약은 이제 PPA로 넘어가고요. 일단 이것은 인증서만 구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REC라는 인증서를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받게 되면 그 소유권을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기업에게 넘기게 되고 기업은 그 값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그 모은 REC 가지고서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을 하고 재생에너지 사업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REC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RPS라는 정책이 있는데 그 정책에도 같이 결부되어 있는 그런 인증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이 상당히 그 녹색 프리미엄보다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변동성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을 기업들이 좀 찾아내야 된다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PPA인데요. 여기서 제3자 PPA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한전이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 한전을 제외하고 보면
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뭐 10년, 20년 장기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재생에너지 전력을 판매하고 기업에다가 그럼 기업은 그만큼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용 실적을 제출하게 되고 그래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물론 법령은 제정되고 있지만 저정되었고 시행령은 이제 곧 행정 예고가 나갈 예정이지만 현재는 뭐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사실상 한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전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전기를 사주고 재생에너지를 사주고 그리고 한전이 다시 기업에게 판매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제3자 PPA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직접 PPA에 대한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직접 PPA는 여기서 한전이 빠지고 대신 한전은 어떤 망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가는 형태로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실제 요금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 연구원에서 그냥 예시로 만들어 본 그런 요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7% 수익률을 가정한다고 했을 때의 예시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S&P와 REGO라는 것이 사실 이거는 이 재생에너지 그냥 가격, 단순 가격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과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전의 중개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뭐 망요금이라든지 물론 이거는 이제 가상의 값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요금, 부과금이 붙게 되어서 조금은 비싼 값으로 요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 대상이 없어서 조금은 그런데요. 이제 20년 기준으로 산업용 전력 요금의 평균은 107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07원보다는 굉장히 비싼 것이고 이 금액, 이 예시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점점 말씀드렸듯 S&P와 REGO 이 재생에너지의 값이 떨어져야 어느 정도 산업용 전력 요금과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분 참여나 자체 건설은 이거는 그냥 저희가 늘 들어오던 개념으로 지분을 참여하고 이제 새로운 계약을 맺는 건데요. 이것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지분 참여한 만큼 재생에너지를 꼭 가져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분을 예를 들어서 20%를 참여를 했지만 이 계약서를 다시 써서 얼만큼의 REC나 아니면 재생에너지를 가져가겠다 이런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세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계약서 법적인 또 검토 사항들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건설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실제로 자기가 이 에너지 설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와 이 설비를 가지는 감가 그리고 이 설비에 대한 어떤 리스크들이 뭐 이것도 해지해야 되는 수단들을 기업이 강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나 뭐 자가용 설비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어떤 뭐 외부의 어떤 발전 사업자가 제시하는 가격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어떻게 보면 원가에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 차원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S&P와 REGO라고 표현한 이 재생에너지 단가, 원가를 낮추는 것이 이게 언제 얼마까지 낮춰지는가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게 중요한데요. 이것을 계산할 때, 그러니까 실제 값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이 값이 언제쯤 떨어질까를 계산해 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LCOE라는 값은 점점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많아지면 이 얘기를 들어보실 텐데요. 이건 그냥 단순합니다. 태양광 설비가 20년 동안 간다고 했을 때 20년 동안 발전해낼 수 있는, 생산해낼 수 있는 전력량을 분모해 둡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을 분자해 둡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 값은 한 단위당, 전력량 한 단위당 얼만큼의 비용이 드는가, 결국 원가, 단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가가 떨어져야 아까 말씀드렸던 S&P 플러스 REGO 이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실질적으로 제3자 PPA를 했을 때 아니면 직접 PPA를 했을 때 싼 전력 가격으로 도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18, 2019년 기준으로는 이제 이러한 태양광이나 풍력 가격들이 점점 이렇게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제 25년, 26년쯤 되면 이제 100원 아래로 그러니까 1kW당 1kWh당
이제 100원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제가 100원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냐면 다음 페이지가 있는데, 네, 여기서 잠시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그냥 이론적인 계산으로 이런 망요금 이런 것들을 다 나중에는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이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2030년이 되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점점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0년에 평균 산업용 전력요금이 107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건 100원보다 좀 떨어져야 여러 가지 부가금을 붙이더라도 산업용 전력요금보다는 좀 싸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도입해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미지 좋아지는 것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향후에는 실제로 전력 도입 비용이 줄어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아리백에 참여를 했을 때 먼저 달성한 그런 기업들의 멤버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 중에서 비용적인 측면만 봤을 때 어느 정도 기업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100원에 대해서 좀 집착을 했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든 뭐 대기업이든, 이건 뭐 중소라고 썼지만 사실 모든 기업이 아리백 참여를 위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계획을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연료비 연동제로 인한 전력요금 변동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 요금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연료비를 완전히 반영하고 있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력요금이 3원이 올랐네, 3원이 다시 내렸네, 지금 이런 신문 기사들이 계속 뜨고 있는데, 이 이유가 현재 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지금 유가도 엄청나게 오르면서 여러 가지 모든 에너지원들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들을 지금 법적으로는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107원이란 가격이 훨씬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서 뭐 정책적으로 이걸 막아줄 수도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봤다시피 제3자 PPA는 장기 계약을 맺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도입을 하게 되면 뭐 20년 동안은 이 가격을 고정으로 계속 전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기 요금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을 좀 해지하는 수단으로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리백은 결국 대기업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의 수출 감소 참여하지 않았을 때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미리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정보를 계속 수집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산업부나 이런 데서 정부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이 ESG 경영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왜 정부에서 이거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결국 해외에서 텍사노미라는 그런 관점으로 투자를 할 때 이런 기준을 들이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을 이제 의무가 있고, 그래서 ESG 경영평가를 어떻게 먼저 기준을 마련하고 어떻게 서포트를 해줘야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아리백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분야에 대해서 뭐 법적, 제도적, 아니면 뭐 한전을 포함한 이런 전문가들이 되게 많아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것에 대한 전문가들이 사실 어디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자체 협조 요청을 하고, 왜냐하면 지자체도 사실은 아리백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협조 요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박사님께서 이후 일정이 있으셔서 박사님에 대한 질의는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하고 성함을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네.
직접 PPA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아리백 이행수단이 될 것인가 일단 하나 좀 궁금하고,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해 주는 것이 있고 없고 있는 것이 있는데, 녹색 프리미엄은 이제 그런 거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다른 것들은 있고, REC 구매가 REC 그 자가 발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리백 제도에서는 적용은 안 해주지만은 원래 그 제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을 해줘갖고 이렇게 하는데, 직접 PPA도 과연 그 실적을 인정해줄지 이제 궁금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사실은 직접 PPA 같은 게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한전을 중간에 끼지 않고 또 끼지 않고 한다 하면은 뭐 요금을, 그러니까 막 요금, 기본 요금이랑 사용 요금 말고도 한전이 부과하고 있는 각종 부가금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또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산업부도 이러한 점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재정 고시에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최신 정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세 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만 드릴게요. 일단 직접 PPA는 수단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법이 제정됐고, 그 안에 시행령은 이제 계속 수정을 거듭하고 있고, 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곧 행정 예고는 올해 뭐 중순이나 이럴 때 벌써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좀 여러 가지 이제 한전에서 사실상 많은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지금 간략하게 저는 말씀을 드리면, 망요금은 근데 사실 직접 PPA를 하더라도 망요금은 아마 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한전의 망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중개 수수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을 이제 좀 덜 받을 수 있어서 혹시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일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망요금을, 지금은 저희가 전기 요금의 고지서를 받아보면 그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근데 뭐 다른 몇몇 나라들을 보면 그렇게 되게 많이 세밀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을 어떤 식으로 이것을 구분을 할 건지, 이슈가 일단 한전 내부적으로도 뭐 물론 깔끔하게 해둔 게 일단 정리된 게 있겠지만, 그것을 뭐 이제 산업부나 이런 쪽에 납득을 시키고 이제 잘 배분을 하는 것이 좀 이슈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곧 나올 테고, 그리고 한전은 어떻게 보면 직접 PPA를 한다고 해도 한전은 어떤 플레이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전도 직접 PPA의 플레이어로서 참가를 해서 전기를 판매하는, 재생에너지 뭐 이렇게 해서 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쨌든 경쟁을 하면 뭐 이롭긴 하겠죠. 근데 좀 이게 물리적으로나 사실 그 지역의 어떤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다시 망으로 연결시켜서 여기다 보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산단이라고 치면, 지금 산단에 쓰고 있는 전력에서 지금 산단에 갑자기 데이터 센터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전기 사용량이 확 늘어나는데,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변전소를 이제 세워줘야 되거든요, 한전에서. 근데 이 변전소를 세우는 것에 사실 한전 입장에서는 이게 비용이나 이런 게 보전이 돼야 될 텐데, 이게 비용이 보전 안 되는 곳에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뭐 우리가 얻게 되는 이익이 뭐냐, 이런 사실 고민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있다고 듣긴 했지만 어쨌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망 관련한 이슈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망 이슈들 때문에 굉장히 좀 이야기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무조건 망요금을 싸게, 뭐 한전도 이제 아무래도 뭐 일단 비용 보전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고, 세부 사항들도 정하기가,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공급의 이슈인데, 뭐 예를 들어서 사실 한전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회사가 지금 전력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잖아요. 지금 얼마 되게 많이 나오다가 뭐 수돗물이 넘치듯 나오다가 갑자기
구름이 지나가면 태양광이 갑자기 끊겨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랬을 때 완전히 재생에너지 발전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 갑자기 됐을 때 한전은 지금 여기서 전력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비용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뭐 딱 깔끔하게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전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저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또 환경부하고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업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산업적인 관점에서 좀 도와주는 그래서 인정을 무조건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환경부에서도 그냥 우리나라 산업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탄소 감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감축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이 이중으로 받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인정을 해주는 걸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히는 아직 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네.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네. 예, EV 글로벌의 김대현입니다. 어쨌든 구글이나 애플은 아까 거의 100% 지금 아리백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회사들이 100% 하고 있다는 회사들의 아리백은 과연 어떤 수단으로 지금 100%라고 자기들이 얘기하는지 직접 PPA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REC를 구매를 하는 건지 혹시 그런 거는 준비된 게 있으신지? 그 각각의 사실 그것은 제가 이렇게 제가 지금 잠깐 헷갈리는 게 아리백의 글로벌 아리백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 기업들이 보통은 여기 이런 소스에서 이만큼 가져왔다, PPA에서 이만큼 가져왔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은 있는데 이 개별 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이 어떤 거를 얼만큼 가져왔다, 목표가 얼마다 이게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냐면 제가 현대모비스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사실은 먼저 이제 저희 연구원이나 아니면 컨설팅 펌을 끼고 먼저 사전 조사를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아리백 선언을 해도 될지. 왜냐하면 선언을 하게 되면 목표치를 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럴 때 다른 기업들이 얼만큼 어디서 얼만큼 했는지는 공개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은 외부에다가 PPA를 얼만큼 할 거고 2040년에는 뭐를 얼만큼 할 거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일단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에는. 그래서 개별 기업이 어디서 얼만큼 가져오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아리백 회원사들이 전반적으로 얼만큼 들고 오는지는 저희 자료에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별 기업들이 얼만큼씩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왜냐하면 지금 K 아리백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 수출 기업을 위한 하나의 그 지원책 같아요. 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아리백이 돼야 되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꼭 해야 되니까 그게 1000개의 회사, 전 세계적인 1000개의 회사가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는데 이러면은 대한민국에 몇 개 회사 안 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회사들은 사실 그런 거 고려 안 해도 되는 입장일 것 같아요. 수출을 그렇게 따지고 보면. 네. 그러면은 과연 이 3자 PPA 망을 하고 K 아리백을 위해서 사업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필요한가? 돈을 벌 수 있는가? 이 사업에 뛰어들면 이런 걸 하면 어쨌든 서포트 입장을 하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이게 과연 수요가 많을 것인가?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 사업적 관점이라는 거는 이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 입장이에요. 그거는 대기업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은 그러니까 대기업이라고 하면은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결국에는 수많은
그 벤더들로 이루어진 실체가 있는 벤더들로 이루어진 어떤 하나의 큰 기업이고 그 기업들에서 얼마만큼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라고 치면 현대모비스라고 치면 수많은 공장들에 있는 거기서에 나오는 전력이 얼만큼 사용되고 이걸 재생에너지로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봤을 때 본인들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예를 들면 어디에 공장들이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뭐 서울에 있다. 그러면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건 서울에 있으면 공장이 서울에 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서울에 있으면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설비를 해가지고 직접 연결해서 하는 것보다는 인증서를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사실은 낫겠죠. 그러니까 그런 본인들의 코스트 미니마이즈 하는 정책들이 있을 테고. 그래서 결국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대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공급망에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수가 적지 않을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라고 쳤을 때 그냥 대기업에 납품하거나 직접 수출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내수 기업은 정말 뭐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대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전력 사용량을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지자체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산업단지나 이런 데는 진짜 영세한 기업들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본 거는 안산시에서 안산시 산업단지의 50%의 기업들의 모든 지붕 태양광을 깔고 모든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깐다고 해도 사실 현재로서는 아리백이 달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는 사실 파이가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것만 봤을 때도.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서포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상으로 예, 질문 마감하겠습니다. 네, 박사님한테 저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한전 전력시장처 홍혜빈 차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 전력시장처 홍혜빈 차장입니다. 저는 제3자 전력거래 계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리백 기호에 대해서는 앞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넘어가고요. 국내 아리백 이행 수단 5개 중에 한전에서 운영하는 수단은 2가지가 있습니다. 녹색 프리미엄과 제3자 간 전력 거래 계약인데요. 녹색 프리미엄의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입찰을 해서 어제 개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매 물량이 13,561GWh였고요. 낙찰 물량은 4,670GWh입니다. 작년 초에 낙찰됐던 1,252GWh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했고요. 낙찰 평균 가격은 킬로와트시당 10.948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제3자 간 전력거래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근거가 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은데요. 현재 전기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력시장 안에서 거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외에서 거래가 가능한데요. 그 대통령령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이고요. 전기사업법 시행령 19조에 작년 1월에 제3자 계약이 가능하도록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산자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발전 사업자가 1000kW 초과의 발전 설비 용량을 가지고 전기 판매 사업자, 한전이죠. 한전에게 공급을 하고 한전이 그 전력을 산자부 장관이 고시한 요건을 갖춘 전기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력을 거래하는 방식이고요. 요 산자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요건은 작년 6월에 제정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전력의 제3자 간 전력 거래 계약에 관한 지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3자 전력 거래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발전 사업자의 경우에는 설비 용량이 1메가와트를 초과하셔야 합니다. 2인 이상의 발전 사업자가 공동 계약이 가능하신데요. 이 경우에는 합산한 설비 용량이 1메가와트를 초과하시면 되고 공동 계약 시에는 한전은 대표 사업자 한 분을 선정해서 대표 사업자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아리백으로 인정되는 발전원도 함께 언급을 할 텐데요. 지금 CDP에서 인정하는 6개의 발전원에 대해서만 제3자 전력거래 계약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CDP는 그 아리백 캠페인을 주도하는
국제기구 카본 디스클로저 프로젝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 신에너지인 수소에너지나 연료 전지는 제3자 전력거래 계약 참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전 사업자의 경우에는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설비 확인을 완료하시고 제3자 거래 계약을 신청하실 때 RPS 설비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전기 사용자는 계약 전력이 1메가와트를 초과하는 일반용 을 또는 산업용 을 계약 종별을 사용하시는 고압 고객입니다. 현재 지침 하에서는 참여 기업은 딱 한 군데만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약 가격은 보통 킬로와트 시당 얼마 이렇게 합의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발전 사업자와 참여 기업 간에 서로 합의를 하시는 부분이고 한전은 합의 단가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계약 물량은 또 현재 지침 하에서는 전기 사용자가 발전 사업자의 발전된 모든 발전량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만 구매를 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계약 기간은 참여자 간 협상이 가능하신데 최소 계약 기간은 1년이시고요. 1년 이상으로는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최소 1개월 전까지 한전에 계약을 연장하겠다, 변경하겠다 통보가 없으시면 계약 기간은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 거래에서 한전의 역할은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참여기업 각각과 전력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거고요. 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요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발전 사업자의 발전량이 전기 사용자의 사용량에 비해 부족할 경우 보완 공급에 책임을 지고요. 발전 사업자가 어떤 자연재해 같은 이유로 발전을 하지 못할 경우에 전기 사용자에게 최종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이 표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도식화한 건데요. 네, 한전이 발전 사업자와는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전기 사용자와는 판매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발전 사업자와 참여 기업이 주요 계약 내용을 합의하고요. 한전은 참여 기업으로부터 이 재생에너지를 구입한 구입 대금과 망 이용료, 보완 전력에 대한 요금 등을 받아서 발전 사업자에게는 이 둘 사이에 합의된 단가에 따라서 발전량을 정산해서 구입 대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계약 체결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은 발전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 간의 합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전은 합의 단가에는 관여하지 않고요.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킬로와트 시당 얼마에 팔 것인가, 얼마에 살 것인가, 이 계약 단가가 가장 중요하고요. 발전량을 어떻게 정산할지 정산 방식 또한 중요합니다. 이 정산 방식은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 체결 1개월 전까지 합의서를 작성하셔서 한전에 제출을 하시게 되고요. 합의서와 신청서를 한전에 접수하시게 되면 발전 사업자 분께서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계약을 맺으셔야 됩니다. 현재 시장이랑 거래를 하고 계시는 발전 사업자시라면 한전과는 이미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계약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계약서의 내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제3자용 이용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한전과 기존에 거래를 하고 있던 PPA 사업자의 경우에는 PPA를 해지하고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계약을 다시 체결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시장이든 한전이든 거래를 하던 사업자가 아니시고 아예 새롭게 시작하시는 신규 발전 사업자의 경우에는 연계 용량이 부족하거나 개통 접속 공사 등으로 한전망 접속에 시일이 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네, 발전 사업자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계약을 신청한 후에 1번의 합의사항을 반영해서 제3자 간 전력 거래 계약이 진행됩니다. 이때 한전은 전기 사용자 측과 계약을 하고 발전 사업자 측과 또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계약서도 표준 전력 구입 계약서가 전기 사용자용, 발전사용으로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 제3자 전력 거래 계약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한전이 전기 사용자와 발전 사업자와 각각 맺은 계약을 산자부에 심의를 올리고요.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정기위원회에서 해당 거래에 대한 심의를 하고
심의가 통과되면 그때 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거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이제 상업 운전이 개시되면 발전사는 발전을 하고 전기 사용자는 전기 사용을 하시겠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검침일에 동일한 날 발전 사업자의 발전량과 전기 사용자의 사용량을 동시에 검침을 합니다. 네, 검침한 뒤에 발전량에 대해서 전기 사용자의 사용량에 어떻게 녹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산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시간대별 정산 방식이 있는데요. 근데 어떤 정산 방식을 사용하셔도 현재 제3자 전력 거래 계약 하에서는 발전 사업자의 발전량을 사용자가 전량 구매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킬로와트시에 대해서 단일 단가로 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발전 사업자는 결국 발전량 곱하기 합의 단가를 곱한 대금 전부를 받게 되시는 거고요. 전기 사용자가 보완 전력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정산 방식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시간대별 정산의 경우에는 전기 사용자의 시간대별 실시간 사용량에서 발전 사업자의 동시간대 실시간 발전량을 차감하고 추가로 한전 전기를 사용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 사용자의 계약 종별에 따른 요금을 적용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발전량이 들쑥날쑥할 수가 있어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한낮에만 발전이 되고 밤에는 전혀 발전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보정하기 위한 방식이 발전량 균등화 정산 방식인데요. 연간 정산 방식이 있고 월간 정산 방식이 있습니다. 월간 정산 방식이 좀 더 편한 방식인데요. 월의 발전량을 검침을 합니다. 검침을 해서 월간 발전량을 산출을 해요. 예를 들어서 7200kWh가 발전이 됐다. 그러면 한 달은 24시간 곱하기 30일이니까 720시간이죠. 이 발전량을 720시간으로 나눠서 1시간당 발전량 값을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고정을 하고 전기 사용자의 그 시간대별 사용량이 있겠죠. 그 사용량에서 고정된 값을 차감해서 전기 요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연간 균등화 발전을 하실 경우에는 연간 총 발전량을 우선 예상을 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상 발전량을 8,760시간, 즉 24시간 곱하기 365일이죠. 8,760시간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1시간당 발전량을 전기 사용자의 시간대별 사용량에서 차감하시게 됩니다. 전기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기 사용 패턴에 따라서 정산 방식을 선택하셔야 될 거고요. 이제 위에서 계산한 요금을 가지고 전기 사용자에게 청구를 합니다. 전기요금 청구서에 전력 구입 대금, 망유용 요금 등 제3자 간 전력 거래 요금을 변기 청구하게 됩니다. 전기 사용자는 이 청구서를 받아서 전기요금 납기일과 동일한 날에 한전에 납부를 하시게 되고요. 발전 사업자는 한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 한전에서 이번 달 전력 대금은 얼마고 여기서 거래 수수료를 빼면 얼마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통보를 해드리고요. 발전 사업자는 그 통보를 바탕으로 세금 계산서를 저희한테 발행해 주셔야 합니다. 한전은 전기 사용자가 요금을 납부한 것이 확인되고 7영업일 이내에 발전 사업자에게 전력 구입 대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전기 사용자에게 나가는 제3자 전력 거래 계약 하의 요금들인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발전량 금액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발전 사업자의 발전량 전량을 구매하시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체의 계약 단가를 곱한 금액만큼이 발전량 금액이고요. 이 망이용요금이 대한전기협회에서 지원 사업을 해주시는 부분이죠. 망이용요금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에 따라서 발전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 간 거래 유형에 따라 산정 방법이 좀 상이한데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타 금액들은 시장 외에서 거래를 하면서 발생하시는 부분들이고요. 이 거래 수수료의 경우에는 한전에서 이 거래를 중개함에 따라 받는 수수료인데
일단은 22년 12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청구를 유예하게 됩니다. 또 금액을 말씀드리자면 계약 관리 수수료는 3119원이고요. 현장 확인 수수료는 계량기 한 대당 5,053원입니다. 이제 여러 발전 사업자가 들어오시는 경우에는 계량기 대수에 따라서 현장 확인 수수료가 늘어납니다. 발전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가 절반씩 납부를 하시게 되고요.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 기반기금은 현재 전기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내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망이용요금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계약 유형별로 망이용요금 부과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거래 유형은 발전 측에서 수요 측으로 전기를 보내는데 이제 발전 측이 송전망을 이용하는 사업자이냐 배전망을 이용하는 사업자이냐에 따라서 두 종류가 있고요. 수요 측, 즉 전기를 사용하는 측도 송전망에 걸려있는 사용자냐 배전망에 걸려있는 사용자냐에 따라서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송전망을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 전압이 154kV 이상인 경우에 송전 유형이라고 보고요. 배전의 경우는 22.9kV 이하의 전압을 쓰는 경우에 배전망을 이용한다고 봅니다. 그럼 총 4가지 송전에서 송전, 송전에서 배전, 배전에서 송전, 배전에서 배전 4가지 유형이 있어야 되는데 배전의 경우에는 동일 변전소를 거치느냐 서로 다른 변전소를 거치느냐에 따라서 요금 차이가 좀 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에 제가 오타를 낸 부분이 있는데요. 서로 다른 변전소는 배전에서 배전으로 가는 경우인데 제가 배전에서 송전이라고 잘못 써놨더라고요. 그 부분은 배전에서 배전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전 이용 요금표와 배전 이용 요금표도 지금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에 나와 있고요. 기본 요금은 지역별 차이가 없지만 사용 요금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좀 발생합니다. 네, 다음으로 제3자 간 전력거래계약 전용 플랫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색 포털에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제3자 간 전력 거래 계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에서 재생에너지 거래 안에 제3자 간 전력 거래 계약 메뉴가 있고요. 이 메뉴에 들어오시면 제도의 개요나 신청 방법 또는 신청 절차, 대금 지급 절차 등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유용한 기능인 요금 계산 시뮬레이션 기능인데요. 전기 사용자 측 입장에서 내가 제3자 PPA 거래를 할 경우에 얼마를 내게 될 것인가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발전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 기본 정보를 입력하시면 전기 사용자 측에 월 제3자 간 거래요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별 항목에 대한 설명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발전 사업자가 한 군데일 경우를 가정하고 있어서 곧 수정할 예정입니다. 네, 그 점을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엔터 내에서 발전 사업자 정보와 전기 사용자 정보를 등록해서 서로 제3자 거래에 관심 있는 발전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를 찾아보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면 제3자 간 전력 거래 계약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니까 꼭 좀 요 엔터에 발전 사업자 분이시든 전기 사용자 분이시든 정보 등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전기 사용자분께서는 전력 사용량 공개 체크를 하시면 계약 전력이나 전력 사용량을 공개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엔터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기능까지는 아직 없지만 계약을 매칭하고 합의 단가를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기능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3자 전력 거래 계약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혜빈 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질의응답은 마지막 강의까지 다 들으신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가 남았는데요. 대한전기협회 유기환 차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3자 간 전력거래 계약 송배전망 이용요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릴 대한전기협회 류기환 차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지원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아리백과 제3자 간 전력거래 계약의 연장선상에서 저희 송배전망 이용요금을 어떤 식으로 지원 드릴지에 대한 부분,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발표 순서로는 지원 사업의 개요,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사업의 배경입니다. K-아리백의 지원 방안 후속 조치로서 전기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산업부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서 신설하였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은 K-아리백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등록하고 확인서를 발급하실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고요. 한국에너지공단을 전담기관으로서 지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사용 이행 수단으로 5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녹색 프리미엄의 납부, 두 번째로는 정기 판매 사업자를 통한 전력 구매 계약 체결, 세 번째로는 공급 인증서 구매, 네 번째로는 지분 참여를 통한 구매 계약의 체결, 다섯 번째로는 자가 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입니다. 이 5가지를 규정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이행 수단으로서 고시를 하였고요. 저희 현재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두 번째인 전기 판매 사업자를 통한 전력 구매 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기 판매 사업자를 통한 전력 구매 계약 체결은 흔히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제3자 PPA입니다. 제3자 PPA는 제3자 간 전력 거래 계약이란 뜻입니다. 앞서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쉽게 제3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판매 계약과 구매 계약을 통해서 전기 사용자가 실제로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구매하는 제3자 간의 전력 거래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산업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의 제3자 간 전력 거래 계약에 관한 지침을 작년 6월부터 제정하여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지침에는 제3자 간 전력 거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요.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전기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1메가와트를 초과하는 일반용 및 산업용 전력 의뢰 고압 전기 사용자만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발전 사업자는 6개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하는 1메가와트 초과의 발전 설비 용량을 가진 사업자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가는 전기 사용자와 발전 사업자가 합의한 합의 단가로 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약 기간 역시 합의를 통해 최소 1년 이상으로 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전기 사용자가 기존과 얼마나 다른 전기 요금을 부과하냐는 문제인데, 기존의 전기 사용자가 이제 청구받던 요금에 비해서 이제 달라지는 것은 이제 제3자 간 전력 거래에 따른 요금이 부과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총 6가지의 항목으로 부과가 되는데, 여기서 가장 큰 2가지 항목이 이제 합의 단가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량에 따른 사용 요금입니다.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계약 경로에 따라서 신재생 발전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가 사용하는 송배전망이 있을 텐데, 그 망 이용 요금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지원 사업의 배경을 설명해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공고할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사업의 목적입니다.
녹색 프리미엄 제언을 통해서 제3자 간 전력거래 계약을 체결한 전기 사용자에게 저희가 한전에 납부한 송배전망 이용 요금을 지원을 하여서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지원 사업의 수행 기관으로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담 기관으로서 예산을 지원하고 대한전기협회와 신재생에너지협회, 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하여서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전기 사용자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제3자 간 전력거래 계약을 체결한 중소 또는 중견기업의 전기 사용자시면 참여를 하실 수 있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확인 방법은 관련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예산은 36억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전기 사용자의 송배전망 이용 요금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기존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3자 간 전력거래 계약에 따른 요금이 6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망 이용 요금만을 지원합니다. 신청하실 때 1년간의 예상되는 망 이용 요금을 계산하여서 신청서에 필수로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이제 1년간의 송배전망 이용 요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에서 최대한 지원하신 분의 1년간의 망 이용 요금을 지원을 보장드리기 위해서 예상치를 저희가 계속 누적 합산해서 혹시나 모자랄 수도 있을 때는 조기 종료를 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청구하는 방식은 먼저 신청한 기업이 전기요금을 자부담으로 선납을 하시고 그 부담하신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서 지원금을 저희 쪽으로 후청구하시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현재 공고는 아직 되지 않았는데 2월에 공고가 될 예정이고 2월 공고일로부터 8월 말까지 접수 신청된 기업에 한하여 1년간의 망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8월 31일 날 이제 신청하시고 승인이 된 기업은 22년 9월 요금부터 23년 8월 요금까지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지원 절차는 신청서와 함께 증빙 서류를 전기협회에 직접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혹시 지원금 잔액이라던가 접수 일정 등에 대한 협의가 미리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 사업과 관련된 접수나 문의에 대한 부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저희가 지원 승인을 통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지원 승인이 난 기업의 경우는 미리 납부한 전기요금 청구서를 증빙자료로 저희 쪽에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크게 2가지 분류가 됩니다. 최초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와 승인이 난 후에 지원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로 구분이 됩니다.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그리고 기업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의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업 규모와 관련된 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의 제3자 간 전력거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승인된 이후 비용을 청구할 시에는 청구서와 함께 전기요금 청구서, 납부내역서, 사업자 통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접수 방법은 방문 접수고요. 관련된 문의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유의하실 점으로는 혹시나 위변조나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환수 조치를 하고요.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된 지원을 받으신 경우도 마찬가지로 환수 조치될 예정입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공고문에 별첨 1번으로 붙는 양식입니다. 기업명부터 기업 규모까지 기업의 기본 정보를 기입해 주시고 제3자 간 전력거래 계약을 맺은 계약 전력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예상망 이용 요금입니다. 1년간에 예상되시는 망 이용 요금을 한전 엔터 사이트를 활용하셔서 시뮬레이션 결과값에 이제 12개월치를 곱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한 문의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어도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와 협조를 하는 그 에너지 솔루션 기업이 있으니까 저희가 연결해 드려서 해결을 받으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입니다. 저희가 두 가지의 동의를 받습니다. 기본적인 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부분에 대한 동의와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신청받은 기업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업이 관리가 됐고 만족하고 성과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 청구서 작성 방법입니다. 공고문 별첨 3번의 양식이고요. 이미 승인된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기본 정보는 간략하게 적어주시고 청구하고자 하는 청구서에 월 요금과 송 배전망 이용 요금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본 사업도 부가세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지원사업 관련 웹페이지입니다. 지원사업 공고는 이달 안에 저희 정기협회에서 공고가 될 예정이고요. KRE100 관련된 부분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리고 제3자 간 전력거래 계약과 망이용요금 시뮬레이션 관련된 부분은 한국전력공사의 한전엔터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기업의 규모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현 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홍혜빈 차장님도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질문하실 때는 성함하고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또 답변을 듣고 싶은 기관을 한전이나 대한전기협회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제3자 PPA 망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궁금한 게 지금 전력거래소 홍 과장님한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3자 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그리고 참여 기업이 요금 간의 계약관에 있어서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는 거의 발전 사업을 현재 한전 개통을 통해서 CBP 시장을 통해서 S&P 가격으로 지금 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여 기업은 산업용 의뢰에 해당하는 수전 요금을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 디베이션이 너무나 지금 큰데 현재 거의 S&P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거의 가스 사태에서 216원대가 지금 가고 있는데 아까 에너지 애기원에서 말씀하신 100원대가 과연 올지 저는 그게 제일 지금 의문이 됩니다. 요즘 S&P가 많이 오르고 있죠.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업자들도 그 가격으로 전기를 판매하고 계시고요. 근데 S&P가 100원을 넘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업소에서 PPA를 담당할 때는 S&P가 한 50원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은 S&P가 높지만 유가도 높아지고 있고 세계 정세도 불안정하고 그런 점이 있어서 지금은 S&P가 높지만 또 추후에는 언제 S&P가 50원까지 떨어지는 암흑기가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S&P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몇 개월은 시장에서 S&P 거래를 하는 것이 유리하시지만 만약에 전기 사용자와 합의가 되셔서 장기 계약을 좀 적당한 가격에 맺으실 수 있다면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참여하실 용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말씀하신 LCOE는 지금은 S&P의 재생에너지 LCOE가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 부분은 대답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저희 나라는 기후변화 협약에 의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전 발전소도 줄여가고 석탄 발전소 줄여가고 있는데
시장에서 CBP 시장에서 S&P 가격 결정이 거의 가스나 유류 발전소가 기준이 되는데 대부분 다 100원이 넘어요. 그리고 현재 최근에 뭐 100원에서 160원대에서 216대로 왔지만 향후 앞으로 계속 이것이 에너지원이 무엇이 발전기가 가격 결정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 향후의 그 발전 사업자들이 이 정부에서 내놓은 KRE100을 활성화를 통해서 과연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시장에 얼마나 참여할지 그런 게 가장 좀 궁금합니다. 전기 요금 말씀이시죠? 전기 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한전의 소관이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진 행복솔라의 김승희 대리라고 합니다. 일단 제3자 PPA 이제 망이용 요금 지원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같은 PPA인 직접 PPA도 이제 곧 뭐 기사에서 4달 중에 시행한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직접 PPA에 대한 망이용 요금은 별도로 지원을 안 해주시는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실질적으로 제3자 PPA를 사실 체결해야 이 망이용 요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중소 중견들이랑 사실 제3자 PPA를 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PF가 요구하는 신용 등급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전에서 중간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 제도나 앞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직접 PPA 망 사용료 지원 관련해서는 대한전기협회 담당자분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직접 PPA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3자 PPA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작년에 계약된 부분이거든요. 작년부터 시작된 부분인데 지금 공고가 금년에 나고 있어서 그런 거지 이거는 작년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직접 PPA는 이제 완벽히 법적이나 시행적으로 완료가 된 후에 아마 정부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 직접 PPA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명확한 지침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공개적인 설명회에서 어떤 발언을 해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면은 그 발전 사업자들이 그 PPA 계약이 이미 다 많이 돼 있어요. 거의 뭐 하고 이렇게 건설들을 하는데 그런 사업자들이 그러면은 기존 PPA를 계약한 경우에 이 제3자 KRE100을 위해서 제3자 이런 계약을 할 때에 이 계약을 변경이 가능한지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그러니까 그 사업자랑 원래는 그 뭐 중부 발전이나 뭐 남부 발전이나 이런 데 계약을 다 하잖아. REC하고 그 S&P를 납부하면서 PPA 계약 다 돼 있는데 이런 계약을 취소를 할 수 있는지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아까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시장 거래를 하시는 사업자는 거래소 회원 탈퇴를 하시고 한전의 제3자 거래 계약을 신청하시게 되고요. 한전과 PPA 거래를 하셨던 발전 사업자도 PPA를 해지하고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을 하신 다음에 제3자 거래 계약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 친환경공항처의 최낙훈입니다. 저는 제3자 PPA가 지금 현재 작년 6월에 이제 지침이 제정되고 법이나 이제 지침이 다 제정이 되고 난 후에 현재까지 제3자 PPA가 지금 현재 한 건도 이제 계약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저도 확인이 됐고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보완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3자 PPA와 그리고 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PPA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가장 큰지 어떤 게 걸림돌이 되는 건지 가장 주요한 원인이 뭔지를 제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은 또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오늘 좀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인천공항공사에 제가 며칠 전에 통화를 하면서 체결 실적이 없다는 거를 제가 확인을 시켜드린 것 같아요. 해외의 경우에는 일단 재생에너지 LCOE가 낮습니다. 매우 낮은 수준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PPA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발전 사업자가 받으려고 하는 S&P와
그러니까 시장 거래를 할 수 있으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S&P와 REC가 있는데 그 수익만큼을 얻고 싶은데 전기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 요금이나 일반용 요금에 비해서는 비싼 수준이죠. 이거는 재생에너지가 너무 비싸다기보다는 한전의 전기 요금이 좀 저렴한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지금 대한전기협회에서 해주시는 망사용료 지원 사업 같은 부분도 있고요. 한전에서도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전기 사용자분들이 제3자 거래에 들어오실 수 있는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에 그것도 하나의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말씀드리지만 그 며칠 전에 전화를 통해서 안 거는 아니고요. 그 전에 이미 알고 있었고, 그건 아마도 제 상급자인 처장님께서 아마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좀 제 생각에는 망이용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해외에서는 이제 직접 PPA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PPA는 우리가 여기서 제3자와 직접이라는 걸 나눠서 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아마 이런 게 구분 없이 그냥 PPA 방식으로 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망이용료 자체가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원인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안이 좀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한전과 산자부 그리고 이 협회에서 좋은 방안을 가지고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한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망이용 요금이 전 세계 다른 유틸리티들 비해서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망이용 요금이라는 건 한전 망을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공정하게 납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망이용 요금을 만약에 면제나 감면 이런 말씀들을 하시게 되면 그 비용들은 또 다른 망 이용을 하시는 다른 일반 소비자들께 이제 전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이제 이런 지원 사업들이 생겨서 이런 제도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망 이용 요금에 대한 비용은 절감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걸로 지금 많은 대안들을 내어놓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저희가 많은 고민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글로벌에서 온 나경식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3자 PPA 제도 이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고 전력시장처에 몇 번 전화를 드렸을 때 친절하게 좀 응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한전 엔터 에너지 플레이스 마켓의 시뮬레이션 값이 실제와 동일한 수준의 시뮬레이션 값인지 첫 번째 질문 드리고, 두 번째는 RPS 설비 확인 이후에 저희가 제3자 PPA 그 계약서에 있는 합의서, 배전선로 이용 계약에 한전 측의 그 날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해야 되고, 산업부 전기위원회 심의까지 그 접수 이관되는 그 기간은 한 얼마 정도 걸리는지 이런 실질적인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전 저희 신사업기획부의 송일이라고 합니다. 일단 엔터는 저희 쪽에서 이제 직접 요청을 해서 구축을 한 상태이고요. 사실상 엔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실 때 그래도 최대한 정확하게 그 이용을 산정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했는데, 아시겠지만 망이용 요금이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발전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 간의 이제 망 유형이라든지, 그리고 발전 사업자의 계약 전력, 최대 이용 전력, 그다음에 최대 요금 전력, 요금 적용 전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사실상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고 아마 좀 이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게 저희 신청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거래가 개시될 때까지 대략 걸리는 시간을 말씀을 주셨는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산업부 저희 인가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접속이나 이런데 특별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기위원회 인가 신청의 일정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최소 한 달 반 정도 시간은 생각을 하시고 신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 LG 사이언스 파크에 있는 하대원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이용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요금 계산 부분에서 정산 방식, 지금 아까 2개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간대별 정산 이 부분이 원래 한전 요금에 따르면은 시간대별로 요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시간대별 정산을 했을 때 만약에 초과되는 부분이 발생되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정산하는지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대별로 했을 때 한전에서 원래 공급받는 전력 단가 대비 차이로 해서 만약에 부족하게 됐을 때 한전이 공급을 더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 한전 단가에 그 시간대에 맞는 요금을 정확하게 맞춰서 해주는 건지 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아까 전에 질문하셨던 분 중에 엔터에 대한 시스템 시뮬레이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력거래 요금 계산이 수식하고 엔터에 들어가 있는 그 툴의 데이터를 계산하는 방식하고 정확하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퀘션이거든요. 좀 엑셀이나 어떤 그런 툴로 구비된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조금 혹시 공지해 주실 수 있는지 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엔터의 요금 계산 시뮬레이션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표에 있는 그 내용들이 똑같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반영되어 있고요.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시간대별 발전량보다 전기 사용량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추가 사용량에 대해서 한전에 원래 적용받고 계시던 그 개시별 요금제 쓰시잖아요. 그 요금 단가를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맨 처음 질문해 주신 부족 전력량 계약량이 많아가지고 보세요. 저희가 계약을 많이 해서 발전량이 더 많아버리면 현재 지침상 그럴 리는 없겠지만 거의 발전 사업자의 발전량 전부를 구매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기 사용량의 실제 사용량보다 발전 사업자의 발전량이 더 많아도 전부 구매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아마 그 시간대별 정산 방식에서 예를 들어서 오후 1시에 전기 사용자의 사용량이 100인데 오후 1시에 발전량이 120일 때 어떤 식으로 정산되는지를 문의 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100에서 120을 빼면은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발전량에 대한 대금은 어차피 발전량 전량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시는 거니까 그건 차치하고 전기 요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시간대는 전기 사용량의 0인 것으로 감안하기 때문에 별도 요금, 저희 한전에 대한 전기 요금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근데 저희가 시간대별로 계산을 하더라도 전체 전기 요금은 저희가 경중체로 해서 한 달간의 전기 요금을 부과를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1월 1일 오후 1시에 사용량 마이너스 발전량의 값이 0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모든 시간대의 사용량과 발전량을 이제 차감해서 전기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기요금이 전액이 마이너스 0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 시간대에서는 저희가 계산을 할 때 전기에서 한전에서 공급하는 사용량은 0인 것으로 전기요금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진시청 기후위기대응과에서 일하는 박규서입니다. 먼저 한전 차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전력 거래요금 명목 중에 거래 수수료가 있는데 이제 어떤 근거로 이게 측정이 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현장 확인 수수료도 이제 추가로 돼 있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은 아마 기존의 발전 사업자가 한전에 개통 연기하는 이제 그거랑 똑같은 그림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장 별도의 확인 수수료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기협회에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에너지공단에 사실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망사용료 지원이라는 부분이 지금 아까 중복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불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지자체나 또는 업종별 협회 같은 입장에서는 이 전기요금을 이렇게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관심은 좀 있는데, 만약에 사용요금이나 망이용요금이나 또는 세금을 제외한 다른 명목의 어떤 지원도 이렇게 법적인 검토나 이런 게 좀 이제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거래 수수료는 저희가 제3자 PPA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반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어쨌든 청구서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발생되는 그 비용을 저희가 산정을 해서 청구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매월 12월에 저희가 산정을 해서 그 산정된 금액을 그 다음 익년도에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이 발전 사업자 전력 양계 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일반적인 발전 사업 자체가 이제 에너지공단이나 그 어쨌든 설비 확인을 할 때 현장 확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별도의 또 현장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말씀 주신 그 현장 확인이라는 거는 최초에 거래하기 전에 아마 안전공사 측에서 점검 받으시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안전공사 점검은 이제 저희랑 관계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현장 확인 수수료라는 것은 저희가 매월 발전량을 어쨌든 이제 발전량 검침하고 그 값을 저희가 이제 전기 사용자 측의 사용량이랑 이제 차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발생하는 제반 수수료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기협회도 질문하셨죠? 네. 네, 중복 지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망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현재 그 저희가 최초에 이제 공고 전에 결정된 사항은 저렇게 되고 만약에 그 의견을 저희 쪽으로 주시면은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고는 저렇게 날 예정이고요. 혹시 그런데도 뭐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은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설명회가 이제 4시까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있어서 질문을 조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현대글로벌의 노영훈이라고 합니다. 그 한전에도 좀 묻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 망 이용요금에 송전 이용요금과 배전 이용요금 표가 있는데 이 표가 금액이 픽스가 된 내용인지 아니면 추후 또 변동이 될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또 변동이 된다면 어느 주기에 의해서 변동이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아까 알려드렸던 송전하고 배전 요금, 이용 요금에 대한 요금표는 이제 이번 이런 PPA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과거부터 있던 요금표입니다. 다만 이 PPA라는 제도를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할 때 이 요금표를 그대로 입혀서 적용을 하신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망 이용 요금은 매년 산정해서 저희가 반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요금표를 적용받는 고객들이 거의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주 단가 개정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 제도가 활성화되고 적용받는 고객들이 늘어나게 되시면 저희가 여기에 대한 그 비용을 계속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례적으로 요금은 계속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주는 이제 저희가 발전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큰 차이는 보이진 않고요. 수요 지역 같은 경우는 단가가 현격하게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시다시피 제주라는 그 지역이 독립되어 있는 계통이다 보니까 이제 육지로부터 부족한 전력들이 HVDC를 통해서 제주로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감안이 돼서 제주 수요 측 요금은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망 이용요금이 만약에 변동폭이 지금 계속 업데이트 된다고 하시면 말씀은 계속 오른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 이제 저희가 필요 수익 금액이라고 해서 송배전망에 투자되어 있는 요금을 통해서 회수되어야 될 금액이 매년 산정이 되고요. 그걸 단가화하기 위해서는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 나눠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판매량이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다른 대외적 요소들 때문에 줄어들고 늘어남에 따라서 단가들은 계속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년 단가가 어떻게 오릅니다, 내립니다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는 여기 제3자 PPA 요금 계산 저기 10페이지에 정상 방식의 보고 이제 궁금점이 드렸는데요. 이게 시간대별 정산이 가능하다면은 가령 이제 사업 그러니까 수전 전기 수요자도 또 여러 종류가 될 수 있는데 자기가 직접 뭐 한 10km 인근 거리에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갖고 있는 전기 수요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수요자는 이제 낮 동안은 이제 태양광 발전소에서 전기를 이제 끌어다 쓰고 밤 시간은 이제 발전이 안 되니까 제3자 PPA를 통해서 인근의 뭐 해상풍력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 경우 쓸 수가 있는 걸 가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밤 시간대에는 제3자 PPA 한전이 제공하는 제3자 PPA 서비스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만약에 시간대별 정산 방식을 쓴다면요. 이게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한지 가능하고요.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제3자 PPA의 이제 핵심 내용은
자기가 전력 수요자가 앉은 자리에서 원거리에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전력을 끌어들여 쓸 수 있다,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인데, 그 원거리의 물리적 거리가 어느 정도로 이제 그 기준이 혹시 있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10km 인근 근방에 자기가 재생에너지 발전,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다면은, 만약에 그것이 10km까지 한전은 10km 이상은 만약에 그것은 한전의 망을 이용을 해야 돼. 그래서 제3자 PPA를 해야 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게 그 기준이 없다면은 뭐 직접 자기가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물리적 거리의 기준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 거래는 실제 물리적 거래가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원거리 계약이 가능한 건데요. 원거리에 제한은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전기 사용자가 뭐 전라도 신안에서 발생한 풍력발전 전기를 끌어다 써도 되는데, 이 경우에는 송전망, 배전망 이용 요금이 문제가 되겠죠. 원거리에 있을수록 망 이용 요금이 비싸지니까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발전소에서 자가 발전을 하시면서 제3자 PPA를 체결하셔서 시간대별 정산 방식을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실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는 그 예로 드신 풍력 발전 사업자의 발전량 전부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뭐 만약에 근처에는 태양광이 있으시면 태양광은 낮에만 발전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풍력 발전은 돌고 있겠죠. 그러면 전기 사용자분이 그 태양광으로 자가 소비를 좀 하고 추가로 필요한 전기는 요만큼인데 풍력 발전이 이만큼이다. 그럼 이거를 다 구매하셔야 돼요. 현재 지침하에서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게 네. 제3자 PPA가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시민단체에 의해서 재생에너지 발전 공급자가 생산한 전력 전량을 구매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전력 수요자는 일요일이나 공휴일 같이 전력 수요가 많지 않을 때도 구매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이런 지침은 좀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뀔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산업부에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작년 12월부터 산업부에 말씀을 드렸으나 산업부에서 제3자 PPA에서도 초과 발전량의 시장 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정을 해주실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드리면, 망 이용료 자체도 뭐 그러니까 막 비싸다고 하시는 거 있지만, 여기에 이제 각종 부가적인 부가 정상금, 거래 수수료, 복지 특례 할인 비용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기업인들은 제3자 PPA보다도 이제 직접 자기가 뭐 망을 구축해 갖고 뭐 태양광 발전 전력 구입하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한전이 망을 통해서 정말 도서 지역에 전력 다 안 들어오는 비싼 곳에 또 싼 값으로 전력 공급하고 있고, 지금도 전력 가격 낮게 정말 알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같이 제3자 PPA에 부과되다 보니까 좀 이제 그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돼서 이제 자꾸 뭐 낮춰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한전이 당국 결정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다. 좀 이렇게 이거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아까 답변 좀 추가해서 네네네.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문의 주셨던 부분 중에 이제 원거리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일단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기준은 이제 정기적 거리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멀고 가깝고는 크게 이제 고려 요소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물리적으로 가까운 것에 대한 어떤 이런 인센티브 측면에서 저희가 기존 요금 체계랑 동일한데, 다만 동일 변준서라는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아까 당진을 예로 드셨지만 이제 수요지 인근에 발전기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그렇다고 하면 그걸 정기적 거리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동일 변전소다. 그래서 동일 변전소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낮은 요금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물리적에 대한 가까운 인센티브는 동일 변전소에 대한 양자 계약일 경우에는 낮은 요금이 적용된다라는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말씀해 주셨던 그 부가정상금이라든지 복지특례 할인 비용 같은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보편적 공급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한전망 전체 개통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개통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들은 다 공통적으로 분담을 하셔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력 시장에서 떨어져 나오신다고 해서 그 서비스를 받지 않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들은 모두가 분담을 하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전력거래소에서 교통 서비스에 대한 비용들은 이제 발라서 이제 단가를 책정해서 이번에 다 포함해서 이제 단가로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실시간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몇 가지 추가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기를 이제 전력시장 내에서 사용하던 업체가 제3자 PPA 혹은 직접 PPA에 이제 참여를 했을 때 망사용료가 부과되는 것이 그 비용을 중복으로 부과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LCOE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PPA 계약 시에 한전이 구매해서 공급하는 재생에너지를 알리백 기업이 직접 구매해서 부담하는 방식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제 한전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이 경우에 망 이용료를 저렴하게 낮춰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3자 PPA 계약 기간과 관련해서 최소 1년으로 되어 있지만 아까도 언급이 됐긴 했었는데 발전 사업자들이 다른 그 RPS 사업자 등과 20년 뭐 장기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요구 신용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나 이제 뭐 계약 기간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 그 한전 계약을 유지하고 있을 상황에서 망 이용 요금을 또 납부를 하게 되면 중복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지금 종합적으로 같이 지금 연구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은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해서 다른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질문은 LCOE가 높은 상황에서 제3자 PPA에 참여하게 되면 한전이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LCOE가 관계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발전량에 대한 거래 대금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합의 단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합의 단가는 저희 한전이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요. 그거는 발전 사업자랑 전기 사용자 간에 합의하셔가지고 결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 한전이 이득을 본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질문자분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그분이 일단은 저희 한전은 제3자 PPA를 통해서 저희가 이득을 본다기보다는 저희는 그 중개 개념이고 저희가 거기서 받는 거래 수수료도 사실상 이제 지금 발전 사업자가 하나인 경우에 일단 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거래 수수료는 월 저희가 1,465원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거래를 통해서 이득을 본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글쎄요. 저희가 합의 단가는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거는 양자 간에 결정해서 저희한테 합의서로 제출해 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서요. 나머지 질문은 저희가 그 댓글에 뭐 답변을 남겨드리든지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좀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이번 제도에 대해서 추가적인 안내가 있겠습니다. 잠시.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지원 사업의 책임을 맡고 있는 대한전기협회 신성수 팀장입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또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불가피하게 코로나 때문에 현장 참석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유튜브로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 유튜브로 지금 계속 참석을 하셨던 분들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든 아니면 그 발표 자료에 있는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서 소속 연락처 성함 정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어떤 제도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제3자 PPA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
경우에 가장 이제 여러 가지 그 관심사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큰 것이 아마도 그 비용 문제일 것 같습니다. 비용의 그 증감 부분일 텐데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이제 종합적인 어떤 컨설팅을 저희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주 상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문의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정보 그 컨설팅을 하려면 당연히 그 비용 분석을 하려면 전력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조건으로 저희가 그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마지막에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습니다. 36억. 그래서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계약 건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 대상도 아직은 없습니다만 향후에 지금 관심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 예산이 총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부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청 기업에 한해서 최소 1년간의 망 사용료 지원을 보장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그 지원 예산을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더 이상 지원을 신청을 하셔도 지원을 못 해드릴 수 있다. 그 부분을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원 사업은 표시된 것처럼 제3자 PPA에 한정해서 지원이 됩니다. 아까 이제 참석자분 중에서도 PPA 직접 PPA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 지원 사업은 제3자 PPA에 국한해서 지원 예정이다. 나중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그때는 또 다시 이런 사업 설명회나 다른 안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내 말씀드렸고요. 예,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도 굉장히 많고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작년 이맘때인 것 같은데 K-아리백을 시행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성과랑 향후 과제 같은 것을 좀 짚어보는 토론회를 저희 대한전기협회에서 마련했어요. 3월 2일에 개최될 예정인데 여기 오신 분들께는 저희가 안내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나가실 때 저희가 작은 기념품 마련해 놓은 게 있으니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